마동석이 입양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드림그룹 30년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폭탄이 떨어졌어요. 채화영이 30년 전에 짓밟고 빼앗았던 그 쌍둥이들, 장미와 설인이 실은 마대창 회장의 친손녀조차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채화영 본인이었다는 것.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악행이 한순간에 자기 얼굴로 돌아오는 이 장면 진짜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오늘 회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볼게요. 오늘 회차의 핵심은 채화영이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채화영은 지금까지 마대창 회장의 친딸인 척 행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왔잖아요. 자기가 마흔애라고 주장하면서 회장의 신뢰를 등에 업고 드림그룹을 손에 쥐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 회장이 그 조작된 결과지를 들이밀며 직접 화영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친딸 마흔애가 맞다면 동석이는 내 친오빠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대창이 털어놓는 충격적인 고백 마동석은 친자가 아니라 입양한 아이였다고.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거짓 눈물로 아버지께 짐이 되기 싫으니 떠나겠다는 뉘앙스로 무릎까지 꿇고 연기를 펼쳤는데 마 회장의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왜냐고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마동석이 마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짜왔거든요. 쌍둥이 장미와 설인이 마동석의 딸이니까 마 회장의 친손녀였고 그 아이들을 30년 전에 빼앗고 짓밟은 게 드림그룹 상속권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된 범죄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마동석이 입양하였다면 쌍둥이는 마 회장의 친혈육도 아니었고 애당초 빼앗을 이유조차 없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30년 전 지옥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게 전부 헛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진짜 딸인 척 조작하는 바람에 이제 마동석이 오빠가 아니고 쌍둥이도 자신의 조카가 아니라는 사실이 성립하면서 30년간 저지른 폐륜이 고스란히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이 장면 하나로 채화영의 악인으로서의 논리적 근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드라마에서 악인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많지만 오늘처럼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 자기를 올가매는 방식으로 무너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준 높은 연출이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강준호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실의 문 앞에 다가서고 있었어요. 강백호 방에서 발견한 금두꺼비,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자몽 알레르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준호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거든요. 자몽 알레르기는 흔한 알레르기가 아니잖아요. 자몽 한 방울만 먹어도 숨이 넘어갈 정도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체질이고 그게 자신과 강백호에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뜻이죠. 즉 혈육이라는 의미. 준호가 채화영 사무실에 금두꺼비를 내던지며 대면하는 장면은 오늘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라고 불러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30년 전에 낳자마자 죽었다던 아이가 정말 죽은 게 맞냐는 뉘앙스로 따지는 장면이거든요. 준호는 지금까지 채화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인물이에요. 드림그룹의 대를 이을 아들로서 어머니의 명을 따라 비즈니스를 이끌어왔죠. 근데 오늘 그 어머니라는 존재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눈빛이 이제 더 이상 순종하는 아들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캐내려는 사람의 눈이 된 거예요. 여기서 채화영의 심리가 또 흥미로워요. 준호가 들이닥쳤을 때 화영이 선택한 건 인정이 아니라 강경부정이었잖아요. 내 아들은 오직 너 하나뿐이라는 뉘앙스로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요. 채화영이 30년간 써온 전형적인 방어 기제예요. 감정으로 이성을 덮어버리는 것. 그런데 이번엔 그게 준호에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준호는 이미 물적 증거, 즉 금두꺼비를 손에 쥐고 있거든요. 오늘 회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마 회장의 처제가 맞춰줬어요. 30년 전 어린 마흔애의 몸에 남아있었던 성실히 보르 흉터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처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죠. 형부 주변을 맴돌던 정숙희가 진짜 은혜예요. 채화영은 가짜라고요. 이 한마디가 마 회장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미 마동석이 입양하라는 사실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30년간 딸이라 믿고 지지해온 채화영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겹쳐지는 거예요. 마 회장이 수화기를 떨어뜨리는 장면, 이 장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드림그룹의 절대 권력자로서 항상 냉정하고 위험 있게 등장하던 마대창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방송의 클라이맥스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화면은 30년 전 1995년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드라마가 드디어 왜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1995년. 드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마동석과 고아 출신 정숙희는 이미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마 회장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숙희의 뱃속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채화영은 그 틈을 노렸어요. 당시 화영은 마동석을 오래 짝사랑해왔고 드림그룹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복 이강혁을 활용해 치밀한 계략을 꾸밉니다. 마동석을 호텔의 유인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자신이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언론에 결혼 기사까지 흘려보내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정숙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의 스캔들로 묶여버렸으니까요. 숙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잠적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정숙희라는 인물의 심리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고아 출신이에요.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 사랑도 잃고 마지막 남은 건 뱃속의 쌍둥이뿐이었어요. 잠적은 도망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을 거예요. 마동석은 뒤늦게 함정이었다는 걸 알고 숙희를 찾아 해외까지 뒤지다 결국 의문의 사고로 실종됩니다. 채화영은 동석의 아이를 가졌다고 마 회장을 속이려 했지만 계단에서 굴러 아이를 잃는 사고를 당해요.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인과응보의 첫 번째 신호가 오는 거죠. 플래시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채화영이 만삭이 된 정숙희가 숨어있는 시골 별장을 알아내고 침입합니다. 숙희가 쌍둥이 딸 장미와 설인을 출산한 직후 화영은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해 방으로 들어서죠. 그리고 이강혁과 함께 갓 태어난 쌍둥이 중 둘째 설인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회차에서 제가 가장 분노하며 봤던 장면이에요. 산골을 막 넘긴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 선을 넘은 건데 숙희가 아이를 돌려달라며 화영에게 매달리자 채화영이 강목을 집어들거든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내리쳐요. 갓 해산한 어머니를 강목으로. 채화영이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라는 게 이 장면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그녀는 목적 앞에서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는 인물이에요. 숙희를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 차가운 행동에서 30년간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채화영의 악행 중에서 오늘 공개된 30년 전 이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조작과 거짓이 더 소름 끼치셨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창고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정숙희는 문틈으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돼요. 화영과 이강혁이 자신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계획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숙희는 포기하지 않아요. 창고 안에 있던 고춧가루 자루를 뜯어서 손에 쥐고 문이 열리는 순간 화영과 강혁의 얼굴에 뿌리고 도망칩니다. 갓 해산한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칠흑 같은 밤을 달려요. 그러다 쫓기고 쫓겨 결국 폭포 벼랑 끝에 몰립니다.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대단했어요. 설인을 빼앗긴 채 남은 장미를 품에 꼭 안고 쫓아오는 화영을 마주보며 숙희가 내뱉는 마지막 말의 뉘앙스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찾아올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은 채 뛰어내리거든요. 숙희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생존에는 너무 가혹한 대가가 따랐어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3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잃어버린 채 장미 하나만을 키우며 살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숙희가 왜 그렇게 흐릿한 시선으로 살아왔는지,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줘요. 기억을 잃은 게 도망이 아니라 신체적 결과였던 거죠. 숙희는 처음부터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다음 회차가 달려오거든요. 진짜 놓치면 후회해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이번 회차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30년 전부터 채화영을 보필해온 이강혁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에요. 별장 침입부터 쌍둥이 탈취, 정숙희 감금까지 모든 범행의 실행자였죠. 그가 그렇게까지 한 건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을 거예요. 채화영을 향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30년을 바쳐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회차의 예측 전개를 보면 마 회장이 유전자 재검사를 지시하고 주노마저 등을 돌리자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폭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30년 전에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 꼴이 났다는 뉘앙스로 뺨을 때리며 온갖 폭언을 퍼붓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채화영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거든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면 반드시 누군가의 탓을 해요. 그리고 그 화살이 이번엔 30년을 바친 이강혁에게로 향했어요. 이강혁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했을지도 모를 사람에게 기생충이자 살인 공범으로 취급받는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 방향으로 터집니다. 배신이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이강혁이 마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30년간 잘못된 충성을 바쳐온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이강혁이 넘기는 증거 채화영이 지시한 범죄 시나리오, 목걸이, 절도, 살인의 타살 의혹이 담긴 대포폰 통화 녹취록. 이걸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강혁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엔 이강혁은 처음부터 언젠가 이 관계가 끝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처럼 혹은 양심의 증거처럼 그것들을 간직해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이 채화영을 배신한 게 정말 복수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회차를 보면서 정숙희라는 인물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녀는 30년간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회차에서 처제의 전화를 통해 공개된 정보 성실이 보르 흉터가 숙희에게 있다는 것과 진짜 마흔의 증거로 작동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정숙희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도 알지 못했던 사실, 즉 자신이 마대창 회장의 친딸이라는 진실이 이제야 외부로부터 확인되는 거예요. 숙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30년을 버텨온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정숙희의 여정이 가슴 아프게 재해석돼요. 그녀는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진실에 가장 가까이 존재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면서도 딸 장미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왔고 그 장미가 결국 진실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키가 됐죠. 오늘 방송에서 30년 전 숙희가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고 나서 현재의 숙희가 드림그룹 앞에서 채화영과 마주하는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그 두 장면이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순간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것의 무게가 제대로 느껴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 빼앗긴 삶을 되찾는 이야기라는 것. 오늘 회차에서 던져진 복선들을 조합해보면 다음 회차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강혁이 마 회장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채화영이 법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흐름이에요. 오늘 방송에서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공개됐잖아요. 30년 충성을 바친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화영이 현재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강혁의 배신을 스스로 유발한 거거든요. 이강혁이 넘기는 대포폰 녹취록에 살인의 타살 의혹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다음 회차의 핵폭탄이 될 것 같아요. 살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폭로하는 순간 채화영의 범죄는 민사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돼요. 그렇게 되면 법정 앞에서 정숙희와 오장미 그리고 채화영이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채화영이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는 그 순간이 아마 다음 회차 말미의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드라마 전개상 악인이 외부의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자만으로 무너지는 패턴을 지금까지 꾸준히 써왔다는 점이에요. 이강혁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건 화영 본인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준호의 선택에 초점이 맞춰지는 전개예요. 오늘 준호는 금두꺼비와 자몽 알레르기라는 두 가지 단서를 손에 쥔 채 채화영과 정면 충돌했어요. 근데 화영은 끝까지 부정했고 준호는 증거는 있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로 회차가 끝났죠. 다음 회차에서 준호가 강백호와 직접 마주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강백호의 정체가 진짜로 준호의 형제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채화영의 아들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 앞에 서서 어머니를 고발할 것인가. 이 갈등이 준호라는 인물의 가장 핵심적인 드라마가 될 거예요. 오늘 회차에서 준호가 채화영에게 물음표를 던진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30년간 쌓인 신뢰를 스스로 허물기 시작한 신호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준호가 진실편에 서서 정숙희와 장미 앞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올 수 있다면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강렬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정말 숨막혔죠? 30년 전 비극의 전말이 공개됐고 현재에서는 채화영의 모든 조작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강혁은 배신을 결심했고 마 회장은 진실의 문 앞에 섰고 강준호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다음 화에서 강준호는 채화영의 아들로 남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등질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과연 스스로 무릎을 꿇을까요? 끝까지 발버둥치다 법 앞에 무너질까요? 30년간 버텨온 거짓말의 탑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